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39분 경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는 바로 블랙록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개 정도의 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블랙록은 당연히 포함이 될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CEO가 폭스 비즈니스 수석 기자와의 인터뷰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XRP ETF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폭스 비즈니스 수석 기자는 XRP 안티로도 유명한 기자이고 또 XRP 커뮤니티와도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였는데요.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에 XRP ETF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레리핑크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때 레리핑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요.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이 XRP ETF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인터뷰하는 당신도 싫어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규제 기관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있어도 그리고 없어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지금으로서는 없다라는 답변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답변할 수 없다라는 우회적인 답변을 한 것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이 되는 또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찌되었건 얼마 전 블랙록의 XRP ETF 신청이라는 거짓 뉴스에 XRP가 급등하는 재미있는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블랙록의 성공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과 함께 XRP 역시 운용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하락세 영향으로 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24시간 대비해서 약 6% 정도, 그리고 XRP는 약 3%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다음 현물 ETF의 순서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약 2%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은 두 가지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매도세 발생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FTX 포지션 매도 압력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GBTC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번 기회에 그레이스케일을 떠나서 다른 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갈아타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GBTC에서 자금 유출이 다른 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갈아타는 데 쓰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탈한 자금이 시장을 아예 떠나면서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불어 이런 차익 실현을 위해서도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일부 반영이 되어서 하락세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그레이스케일은 다른 회사들은 다 수수료 경쟁에 여념이 없는데 혼자 1.5%의 수수료를 제시를 했느냐, 어떤 자신감이 있길래 그러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투자 자산을 정산하게 되면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기존의 GBTC 투자자들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가격과 비교하면 수익을 꽤나 올렸고 이에 대한 세금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세금과 수수료 사이에서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았을 때 그렇게 쉽사리 그레이스케일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레이스케일 역시 신규 고객의 유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 없는 수수료를 오랫동안 끌고 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끌고 가더라도
한 6개월 이후에 다른 경쟁사들의 수수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 ETF의 자금 유입이 그레이스케일이 당장에 1위를 차지했던 것이고 이 순위는 좀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까지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에서 이틀 동안 5억 7,900달러 가량의 자금, 우리나라 돈으로 7,5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이제 유출이 되었고요. 그 정도의 규모의 자금이 이탈이 된 것으로 보일 때 이 중에서 일부는 갈아타기, 일부는 또 비트코인 매도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화요일경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X 관련해서는 2022년에 파산 신청을 한 이후로 여전히 많은 양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정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둘 중에는 역시 그레이스케일 건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스카이브리지 CEO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은 6일에서 8일 거래일 안에 모두 해결이 되고 매도 압력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또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초기 조정 후에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ETF로 기관 자금 유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비트코인 ETF가 공급 과잉을 일으켜서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트코인으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또 투자 심리라는 것이 늘 예상한 일들이 닥치게 되면 또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즐기시겠지만 애초에 그런 의도가 없으신 장기 투자자분들은 다가온 통화정책 피벗과 관련된 경제 사이클이 위험 자산에 주는 긍정적 영향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함께 과거보다 개선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SEC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에 한 표를 던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소송건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주었고 또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거절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EC의 게리 겐슬러 지휘하에 신청사들이 적극적으로 SEC와 미팅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했고 또 게리 겐슬러 본인의 지도하에 진행된 만큼 마지막에 와서 거절에 투표할 수는 결코 없었을 겁니다. 게리 겐슬러의 승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찬성한다고 한 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 감동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마지못한 승인 때문인지 몰라도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비트코인은 나쁜 행위에 쓰인다는 말을 현재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더리움에 대한 ETF 승인 역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SEC가 비트코인 이외에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EC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생각하냐 증권으로 생각하냐 그것이 승인의 절대적인 요인이라기보다 승인을 거부해야 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법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법원이 보았을 때도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SEC는 여전히 의회에서 이더리움의 상품이냐 증권이냐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SEC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선물 ETF를 거부할 이유는 어쩌지 보면은 지연을 시킬 수는 있지만 거절할 합당한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절이 될 경우에는 법원의 손길이 미칠 수밖에 없는 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EC 입장에서는 이런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거부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가능성이 50% 이하이다 라고 보고 있는 JP 모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